자, 파이널 4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문학은 이제 경제 쪽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플러스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시점일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뭐 두 가지식으로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문단이 이 시간 혹은 이 사람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A와 B와 이 C 단계의 본질적인 차이가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제 납득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 글의 흐름이 뭐로 인해서 변화하고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뭐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 이제 문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를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문 두 가지를 보면서 이제 수능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경제 지문 나오고, 그다음에 법 지문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나오고, 이렇게 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브리지스톤 우주 체제였고, 그다음에 그 전이 아마 그 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그 전이 이제 또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능 지문들을 보면서 올해에 또 법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경제가 이제 땡겨서 나온다면, 혹은 이게 합쳐져서 나온다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지문이 이제 바로 작년 지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빠르게 읽어보면서 다 읽으셨다고 믿고 빠르게 읽어보면서 포인트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축통화의 정의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제 수단으로 통용이 되고요. 네, 환율의 결정을 미친다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의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어 같은 경우는 트리핀 교수 정도로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브레턴 우즈 체계. 앞으로는 B로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기축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축통화에 뭐가 있다?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이라는 단어는 뭐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럼 벌써 이 단어에서 속성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속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속성 두 가지가 나올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정의가 나오네요. 수입이 수출이 초과하면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입니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의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즘 수능의 트렌드인 건데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상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면 적자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수입이 수출보다, 그러니까 수출이 많아지면 이제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 환율을 기반으로 한 경상수지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의 물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만 이제 돈은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인 거고요.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만 이제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돈은 이 달러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이 나가니까 당연히 적자고, 이제 돈이
이제 땡겨 오니까 이제 흑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율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1대 100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요즘은 이제 1달러에 1,50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1달러에 1원이었죠. 그죠? 원래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요즘처럼 1달러에 막 2,000원씩 갔다고 합시다. 즉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이제 우리 수입과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변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는 이 A라는 물건이 1달러라서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 줘야 돼요? 2,000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를 사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내려듭니까? 수입이 줄어들고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드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이제 내려가면 이 반대의 양상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 근데 이때 이거를 이제 느끼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냥 쭉쭉쭉쭉쭉 내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은 결국은 뭐다? 이 경상수지를 기반으로 가지고 경상수지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내린다라는 거죠. 그는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적자가 싫어. 그러면 뭐야?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위축된다. 이 정도까지는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적자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된다. 달러의 도대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 자산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즉 이 이꼴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는 이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경제의 기본적인 좀 부분인데, 적자를 막는다라는 건 밖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밖에 있는 외국 시장에 돈을 끌어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이제 돈이 어때요? 줄어들게 되니까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달러의 전체적인 양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의 흐름들을 국제 유동성이라고 좀 퉁쳐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돈이 안 돌면 우리 시장도 똑같거든요. 우리 시장의 활기를 돌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공급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적자가 됐다라는 거 자꾸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래 1,000원이었던 돈의 가치가 바로 2,000원으로 500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이 첫 번째 문단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한 문단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그냥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현장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프라블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이제 프라블럼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트리핑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도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국제 유동성이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네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죠.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 달러가 추가되어 금환 본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벌써 느끼셔야 돼요. 왜? 이제 밑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완전히 수능이 좋아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심지어 기억과 니은으로도 이제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민하게 기억의 금 본위 체제와 이 니은의 브레턴 우즈 체제를 이제 관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이 금이 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었고, 그죠?
브래드턴 우주 체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금과 달러가 합쳐져서 금, 환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벌써 어떤 느낌이 만들어져야 돼요? 얘는 only, 얘는 also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근본이제에서 각국의 통화는 이제 금의 가치에 고정이 되고요. 나머지의 교환 비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얘기가 됐죠. 여기서도 저는 고정되어 있는 거와 자동을 조금 구분을 하면서 글을 읽고 싶네요. 그래서 1944년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된다라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맞교환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죠. 환율은 경생수지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변동만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끊어볼까요? 자,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브래드턴 우주 체제에서 금, 환, 태환 조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내용은 무조건 이제 금 1온스와 이제 35달러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야 이제 고정되어 있고 이것들을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예전에는 금에 고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달러에 고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달러에 고정을 해서 사실 달러에 고정한 게 이제 금에 고정한 거야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자동이 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예외적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그래서 원래 대부분 이런 구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고정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오버슈팅 하면서 조금 가져올 수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970년 초에 이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며 금 준비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이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적자를 유지하게 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서 이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화가 과잉된다라는 건 이 가치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대신에 뭘 원했을까요? 사람들은 금을 원했다라는 거죠. 왜 얘가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달러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그런 우지못할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달러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자꾸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라블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문제.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와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라가면 이 프라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얘를 이제 평가절하 즉 달러화가 아니라 다른 통화의 가치를 올려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하는 평가절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달러화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달러가 바뀌지 않잖아요. 사실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70달러로 바꿔주면
이 평가절하는 게 반영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건데 이게 이제 고정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절하를 이제 때려버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무조건 바꿔주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이게 고정이란 말이에요. 고정. 그래서 원래 변화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바꿔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요거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였구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지만 브레턴우드 체제와의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불가능하죠. 당시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나머지 것들은 이거 해야 안 해요?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계속 다른 타 나라는 흑자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자기들이 손해 보면서 이걸 바꿔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은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했다. 이 프로블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이 어때요?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왜? 어차피 망하게 되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번, 이것도 교집합이거든요. 1번이나 2번이나 교집합이 뭐냐는 거지. 뭐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혹은 다른 통화가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구입해야 돼요? 다른 통화를 구입해야 돼요? 다른 통화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독일과 일본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통화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변동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고정이기 때문에 더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버슈팅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와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데턴 우주 체제는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기점이 되면 이 문단이 어떻게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A, B, C의 구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 태환일 때, 그죠? 그리고 브리스턴 우주 체제일 때, 즉 달러와 그다음에 금일 때. 그죠? 그리고 이제 C일 때는 다시 사실 요 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라고 했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없을 때를 이제 ABC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 시간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와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전체적인 구조의 골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고정이고 금과 다른 것들이 고정이고 나머지 것들은 자동이다. 얘 같은 경우는 달러와 다른 것들이 고정이고 이제 얘는 한 몸이니까 고정이고 나머지 거는 자동이다. 얘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문제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점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갖게 되느냐,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 특히나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경제의 기본적인 상식선들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참 어려운 일들인데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이니까, 작년 수능이니까. 그래서 그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이었죠. 하나 아예 없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가 기준이면 이렇게 한 번만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현상들을 보이게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2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봐봐, 단어들만 보면 되게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브레즈턴 체계 이후 세계경제 위축, 그 다음에 트리핑, 얘네들이 전부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수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였다?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 지금 이것도 이제 뭐랑도 같이 연결되냐면 이 시간감이랑도 연결되는 거고 팩트 체크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전망을 안 했다. 전망은 없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민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제시했던 프로블럼은 뭐예요? 지금 어디 갔어?
지금 붕괴될 것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상황. 즉 이제 지금 브레즈 체제가 되고 붕괴가 될 것이다까지 끝난 거지. 그 다음 애프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전망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그래서 금 바꿔주는 이 차이점, 이 A와 B 시기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고요. 브레테전 우주체계의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래서 금과 원래는 금이었는데 이제 금과 달러. 요 얘기를 거의 동일하게 이제 반복하고 있고요. 달러의 신뢰도 하락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인과관계 열심히 잡았던 부분에서 이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해서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근데 물론 이제 전망의 이미지를 모르거나 이런 시간감들을 모르면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기 내부에 어떤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봅시다. 결국은 추론이고요. 결국은 말바꾸기예요. 그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서 바뀌지 않는 문제를 평가 절하가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A, B, C 단계에서 이제 여기로 넘어갔을 때 뭐가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고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스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문제점이 뭐였어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곧 없어질 거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미국 달러가 떨어지거나 다른 나라의 타국의 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의 수요가 올라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얘기는 이 2번의 얘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3번 같은 문제가 참 좋은 문제인데 금의 생산량의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트리핀의 딜레마가 결국은 뭐였어요? 이 달러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이 딜레마가 적게 풀면 이제 유동성이 문제고 많이 풀면 이제 신뢰도 하락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뭐야? 그래서 이 달러를 어떻게 해야 돼? 달러의 가치를 내려야 된단 말이야. 왜? 금이 자꾸 고정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이게 문제점이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 금의 생산량 증가는 금도 어떻게 돼 버려요? 금이 가치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는 그대로 있고 금을 내려줌으로써 얘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 달러, 그 다음에 타국. 여기서 요쪽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쪽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경제적인 이미지가 없으면, 경제적인 그런 베이스가 없으면 해석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참 좋은 문제고, 그 다음에 뭐를 해주면서 이 초점을 바꿔주면서 말을 바꿔주면서 추론을 하게 만드는 가장 수능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트래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해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 말을 바꿔줬고요. 브레튼 체계에서 마르크스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그래서 마르크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죠? 달러 35달러에 우리 금일이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1,000원에 이걸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 주고 500원 주고 얘를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의 양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2배로 올라간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해요? 환율 변화에 따른 구매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달러가 1,000원일 때, 그죠? 1달러가 500원이 됐을 때 우리는 이 A국에서 가격 원래 한 개 살 수 있던 거를 미국에서 2개를 들여올 수 있다라는 이 중학교의 그 체계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덮어놓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이 정도는 공부했으니까 다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가 이제 좀 뭐랄까 좀 신선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사실 요거랑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찍어내고 여기 두 가지는 내가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드려보고 좀 잘 와닿지 않는다. 기준이 내가 글을 읽었는데 기준이 와닿지 않으면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옵션이 되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진짜 쉬워요. 이해를 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때가 뭐 10개고 여기가 20개, 여기가 B개 막 20개고 여기가 뭐 5일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이해가 되면 진짜 쉬운데 모르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때문이라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은데 봐봐.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한 수가보다 하나가 적다. 이거 같거든요. 같다. 왜? 금이 있고 A국, B국, C국, D국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고정한 가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이제 잡히면 참 좋은데 그리고 니은 2번 같은 경우도 니은이 붕괴된 이유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근데 이제 달러 봐봐 이것도 기축 통화래 유지가 됐어.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대. 변화가 없대. 그럼 뭐가 돼요? 환율의 가지수는 같다. 이거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것도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이제 없을 때죠. 아예 없을 때 전체 가지수도 한 개씩 증가하는데 이것도 해보는 거예요. A일 때, A, B일 때, A, B, C일 때, A, B, C, D일 때 그러면 A, B, A, B, B, C 그 다음에 A, C A, B 벌써 이상해. 벌써 두 개예요. 맞아? A, B, A, C, A, D A, C B, C 그 다음에 C, D B, D C, D 총 6개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 뭐야 2, 4, 8, 16 하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달러 없어지잖아요. 벌써 하나 줄어버리고요. 그죠? 그래서 니은의 교차진 가지수는 디귿에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이제 적다. 그죠? 보세요. 이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 이것도 모르겠어. 느끼면은 참 쉬운데 그래서 ABC라고 해봅시다. ABC라고 했을 때 이제 달러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는 B랑도 연결되고 C랑도 연결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한 개. 이렇게 되죠. D에서 댕기는 환율의 가지수 존나 많죠. AB, AC, BC. 사실 이제 교차 환율의 이제 정의를 가지고 굴려버리면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죠. 한 개고 여기 세 개다. 해보면 참 쉽거든요. 근데 이걸 납득하지 못하면 사실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당연히 1등급이라면 당연히 이제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난감한 3등급과 2등급 사이가 존재한다면 10번과 11번을 정확하게 찍어내는데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해하면 정말 쉬웠죠. 이것도 이해하면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없는데 왜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 과정을 보자고요.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또 인상되었고 그리고 자본이 유입된 상태다. 그래서 뭘 하겠다? 합의로 인해서 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가 있었는데 얘의 환율은 50% 하락되었고 30% 하락되었다. 얘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요 상황에서 얘의 상황도 원래 1대 100, 1000, 1000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자고 일어나니까 얘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500돼 버린 거고 얘가 700돼 버린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누구의 가치가 제일 세졌어요? 얘의 가치가 존나게 세졌어요. 같이 업. 그죠? 그러면 방금 이 B와 C와의 관계에서도
얘의 가치가 올라간 거라니까. 원래 얘가 1대 뭐 1000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갑자기 뭐가 되는 거야? 1대 50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비례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4번 볼게요. 심지어 적절한 거니까.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 A국으로 인해서 B국과 C국의 통항의 환율이 하락했죠. 그리고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이라고 하는 거죠. 왜? 얘가 가치가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똑같은 거잖아. 얘 가치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C국의 수입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B국에 대한 B국이 C국 수입 올라가고 C국 수출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반대로 C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요. B국에 대한 수출이 반대죠. 수입이 떨어지게 되고 수출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C국에 대해서 B국이 올라간다라는 그 사이에 대한 과정들, 이미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에 대한 그 상대적인 요 사고 방식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80분 안에 푼다? 어느 정도 경제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비문학적인 능력치로 국어만으로 찍어 누른다? 이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나머지 것들이 틀린 게 되게 명확했기 때문에 뭐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얘기거든요. 되게 명백하죠. 왜냐면 개선된다, 개선되지 않는다를 가지고 굴려버리는 거니까 답 자체는 되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의 사고방식 자체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는 하되 이제 과감하게 놀 줄도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저번 수능인데 딱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가 되게 중요했다? 이 비율의 변천사인 거야.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지. 얘 같은 경우들이 원래는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처음에 이 BIS 비율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었다. 그죠?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바젤 1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국채, 회자채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가 돼요? 문제점이 생겨버려요.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어떻다? 바젤 2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 모두 고려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채는 여기로 바뀌었고 회사채는 여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를 느껴가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모두였으면 여기는 올리야. 여기가 얼소가 올이 되는 거고, 그죠? 국채도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3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뭐가 바뀌었다? 얘가 빠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바뀌고요. 그래서 요 차이점을 이해하고 조금 구체화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소프트웨어, 로우버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방금 이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이 처음에는 금이었고 두 번째는 금 달러였고 세 번째는 이제 다시 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금 여기는 고정. 다시 달러가 들어오고 묶였다. 하지만 고정은 아니다. 왜? 이것 때문이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바젤 1, 바젤 2, 바젤 3. 문제가 이거였고 이렇게 바뀌었다. 문제가 이었고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에 대한 느낌을 뽑아낼 수 있으면 이제 답이 됐었던 포인트들이 신기하게도 그 지점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수능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문제를 풀어보시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경제 고생 들으냐고 고생하셨습니다.